예. 예, 박찬주 경선 후보 지금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역시 방식은 똑같습니다. 저는 시간만 보고 22분 정확하게 지키는 일을 충실히 하면 되고요. 인터넷에서 질문하는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따로 질문하는 시간 22분 테두리 냅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박찬주 경선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이 하실 차례죠. 네, 예, 반갑습니다. 시간 타이머 돌려주십시오. 네. 요즘 연금은 받으십니까? 네. 그 벌금 400만 원으로 다 종결이 돼서 연금은 네.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적폐라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적폐가 뭡니까? 제가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예. 적폐 수사라는 게 상대편 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국가 권력의 남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적폐 수사는 표적 수사였다. 그 왜 표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네. 그 표적이 되셔서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까지 나오실 때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제대로 못 받은 것인지 PPT가 딱 한 장이더라고요. 딱 한 장에 물론 1, 2, 3 해서 뭐 주택 문제도 있고 군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준비가 덜 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가 덜 된 건 맞습니다. 준비가 덜 됐으면 나오시면 안 예. 되죠. 지금 그래서- 우리 60만 대군이라 그러고 예비역들도 얼마나 많고 뭐 민방위도 있고 사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적은 건 그건 아니고요. 제가 네. 그 공약을 3개를 내세운 거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3개를 대표로 내세운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일자리 정책 하나만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남의 얘기는 이제 그분 때 얘기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일자리만 갖고 대통령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3개가 대표적인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준비가 덜 됐다는 거는 뭐 겸손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40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이 조직을 관리하면서 리더십을 배양해 왔는데 그 국정 지도자로서 충분히 저는 그동안 자질을 갖춰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지금의 군을 바라보시는 심정이 어떠세요?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한 가지? 네,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 군 통수권자가 문제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이 군 통수권자가 군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자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군대의 행동의 자유를 다 빼앗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군대도 자유가 있어요. 훈련할 자유가 있고 적과 싸워서 이길 자유가 있고. 그게 자유입니까? 그럼요. 군대가 가지고 있는 책무가 아니고 행동의 책무가 자유죠. 의무 아니고 자유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의 자유를 통수권자가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군대가 목적을 잃게 됐고, 그러니까 군대가 사실은 전투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투 조직이 지금 거대한 행정 조직으로 전락이 돼가지고 이 행정 조직을 다시 전투 조직으로 전환하는 게 다음 통수권자의 중요한 과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듣기 좀 거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증을 하는 자리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보께서 뭐 참모 차장 하고 하실 때도 이미 군은 망가져 있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4년 당시에도 이미 많은 국민은 군에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단단했고 지금만 문제인가요? 그렇죠. 4년 반 전만 해도 대한민국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어요. 그 군대가 4년 반 만에 무너진 겁니다. 좀 무너졌다는 표현보다는 좀 무기력해졌다.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게 가장 지금 이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군 통수권자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본인이 그 말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국가 지도자로서 굉장히 결함이 있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쁜 평화는 좋은 전쟁보다 낫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완영이가 그 을사 보호조약 비준을 그 주저하는 고종한테 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표현하면 나쁜 평화는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가져옵니다. 전쟁을 그래서- 일으킨 놈보다 네. 전쟁에 진 놈이 더 나쁜 거예요. 국가를 망하게 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일으킨 놈도 나쁜 놈이지만 전쟁에 진 놈은 더 나쁜 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럼요. 하는데 좋은 생각. 사실은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설화가 좀 있으셨어요. 군 미필자는 뭐 삼청 교육대에 좀 보내야 된다, 다녀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 미필자라고 해서 전부 삼청 교육대 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엔 여자도 있을 테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기타 여러 가지 법에서 규정해 놓은 사유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건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데요. 네. 임태훈 제가 소장한테 한 말이죠, 그게. 임태훈 소장이라고 우리 저 박찬주 대장을 고발했던 그 군인권센터 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 이해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받으셨고 굴욕을 당하셨고 포스타가 영창에 가고 이런 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런데 거기다가 삼청교육대를 이런 사람은 삼청교육대를 보내야 된다라는데 삼청교육대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럼요. 제가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 삼청 그래서 제가 우선 정정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미필자는 삼청교육대를 보내야 된다라고 표현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제가 그러면 그 그런 표현을 쓴 정정보도- 분이 예. 군대를 안 갔다는 거는 뭐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군 인권센터 소장을 향해서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권 아니, 청구나 이런 아니요, 거- 아니요. 보도가 그렇게 났어요? 예, 군 아니, 그러니까. 미필자는 삼청교육대를 가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보도가 그렇게 났으면 후보자께서 우리 그렇게 법이 보도 안 정한 났어요. 보도가 그렇게 안 났어요. 그 제가 인터넷에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떠 있어요. 인터넷엔 지금도. 아니 네. 그런 보도 난 적이 없었고. 그거 조금 제가 다음 삼청교육- 질문할게요.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삼청교육대라는 게 누군지 다 압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겪었던 일이고, 그래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아주 큰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지금도 비유로 사용은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비유로 제가 삼청교육대를 쓴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삼청교육대의 어떤 정당성이나 적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용어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할 때 제가 불편하시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이 민간인을 잡아다가 초법적으로 인권을 박탈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잘못된 거죠. 이거 진짜 잘못된 거고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공관병에게 종교를 강요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기독교 공관병. 신자시죠? 네. 공관병. 공관병 갑질. 네. 제가 아니, 어쩌면 갑질이 저는 아니라 그 종교, 종교. 말하면 그 기독교 신자시죠? 네, 기독교. 그런데 이제 그 공관병인가 누군가한테 자기 종교를 강요했다. 네, 그런 것도 이런 있었어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 이제 공간에 생활을 할 때 원래 공관병을 선발할 때는 네. 이제 얘기가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데 그 선발 조건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있고 공간 대장의 공간에는 공간장이 있는데 네. 그 계급이 상사예요. 상사면 결코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 상사가 공간을 관리하는 거고 제가 어떤 병사를 접촉한다기보다는 어떤 제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공관장을 통해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관병을 뽑을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휘관하고 종교가 같을 필요가 있다. 이거는 종교의 편향성이 아니라 그래야 종교의 활동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조건 때문에 같은 종교여야 되고 비흡연자여야 되고 하는 지휘관과 함께 평상시에도 함께 생활하지만 전시에도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존재들이니까 그런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거거든요. 예, 하나만 더 지적하거나 할게요. 요거. 예.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근데- 없어요. 제가 종교를 강요하거나 그런 왜냐하면은 공관병을 뽑을 때 종교가 같은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헌입니다. 왜냐하면은 종교는 사적인 영역이고 근데 공관병은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그걸 섞으시면 안 될 것 같고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은 사실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글쎄요, 그걸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우리 헌법이 제가 금지하는 모르겠어요. 행위거든요. 그게. 예. 당연한 걸로 알고 계신 게 예. 실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행위인 겁니다. 네. 내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군대 있으시면서 부대 내에서 관리했던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많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걸 합리화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발생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건 굉장히 사실 어려운 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형제끼리 같은 집에서 살다 보면 서로 갈등이 있는 식으로 24시간 같이 생활하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교장 선생님 한 200여 분이 저희 부대 방문했을 때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남의 귀한 자식들 데려다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부러운 게 있습니다. 학교 방과 후에는 여러분 부모님께 자식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루 종일 병사들을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굉장히 공감하시더라고.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게 가혹행위인지 아닌지를 좀 답변을 해주세요. 과거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후보자께서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서 부처님 오신 날에 당일에 테니스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법당에 가야 되는데 후보자 때문에 못 가가지고 그날 테니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가혹행위인가요, 아닌가 이거는? 가혹행위죠. 근데 잘못된 거죠. 가혹행위라기보다 예. 결코 저는 그런 종류의 지휘를 하지는 테니스 대회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래요? 그럼 이런 테니스 잘못된 대회 잘 모르겠어요. 테니스 대회 열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다 되어 그럼요. 있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이 정권이 하려고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 지금 저도 계속 답변이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다. 그게 팩트가 아니고 없었던 일인데 언론이 전부 그렇게 보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중재법은 과잉이법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징벌적 5배를 물어내야 된다. 그러면 과도한 거죠. 네. 그러나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공감병 중에 한 사람이 비 오는 날 감나무에서 감을 따라고 했다고 주장한 그 공감병이 근무한 공간에는 감나무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론이 잘못 쓸 수도 있지만 중간에 누군가가 과장되고 왜곡된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오늘 우리 패널께서 질문하시는 거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리고 그러시군요. 징병제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후보도 있고요. 그 당의 후보 중에서 또 어떤 후보는 갑자기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 한 번 딱 보시더니 모병제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전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모병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모병제와 그 징병제에 관해서 토의가 많이 있는데 두 가지 점을 계속 간과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20살 먹은 소총수를 데려다가 60살까지 데리고 쓸 수 있으면 수지가 맞아요. 그러나 소총수를 60세까지 데려다 쓸 수 있습니까? 50세 되면 눈이 나빠지고 무릎이 나빠지는데 그 사람을 계속 소총수로 쓸 수 있나요? 결국은 10년 단위로 병력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이 사람들을 사회에 환원시켜 줘야 되는데 그 국가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거 이탈리아가 그거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다시 모병제로 갔다 징병제로 간다는 거 아니냐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아직 안보 현실이 동원 전력이 중요해요. 동원 전력. 그러면 지금 일본 예를 들어 일본 여성이 한국 남성을 굉장히 존경한대잖아요. 누구나 총 쏠 줄 아니까. 지금 진중원 교수님 지금 총 한 자루 들고 이 건물 위에 가서 요 교차로를 확보해라 그러면 못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하시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런 징병제를 통해서 700만, 800만 명의 가용한 동원 전력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병제를 직접 바로 도입하는 건 무지하게 위험하고 좀 50대 50, 70대 30의 비율을 정해가면서 어차피 인구 절벽 시대가 오니까 그렇게 가는 건 맞지만 쉽사리 모병제를 도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예. 군이 점점 첨단화되면서 그러니까 보병 위주라기보다는 모든 게 자동화되기 때문에 전자전이라든지. 전자전으로 가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아마 모병제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옛날의 그 보병전. 그럼요.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2달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어요. 예. 근데 20년을 지나서도 이 안정화 작전을 못한 겁니다. 그럼 보병의 문제는 사실은 2달 만에 점령할 때는 20명의 특전사 요원이 나라를 괴멸시킨 겁니다. 뭐를 가지고 위성전화 하나 가지고 가서 8계단 좌표만 찍어주면 30분 후에 비행기가 와서 다 묵사발을 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평정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병의 가치도 앞으로 이 전장에서 절대로 무시될 수 없는 요인이다. 네, 좋습니다. 예, 아니요. 그런데요, 요즘 군에서 참 안타깝게도 성 관련 범죄가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우리 여군들도 생기고 하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원인보다도 아까 진중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여성 징병제하고 좀 예. 섞어서 제가 좀 말씀을 예. 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여성의 비율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점차 우리 군이 이상하게 여성을 전투 영역으로 이렇게 막 끌어들이는 걸 굉장히 막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성의 비율을 늘리더라도 전투 영역에 여성들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군에도 병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정훈병과, 재정병과, 무슨 무슨 병참, 통신 이런 데는 여성이 50% 이상 차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투 영역에 지나치게 여성을 많이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범죄나 우리가 이제 성군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즘에 욕도 먹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끊임없는 성인지성 교육과 강력한 처벌 이 두 개를 계속 병행하지 않으면 완전히 근절시키기 어렵다.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왜 저희가 지금 뭐 참모총장 면접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 면접을 하는 거니까. 제발 좀 그래 주세요. 근데 경제 정책 좀 여쭤볼게요. 1가구 1주택 자유화 정책이 있더라고요. 지금 공약이. 그래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어떤 형태의 세금도 물리지 않겠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뭐 모든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건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되는 거고 재산이 있으면 세금이 붙는 게 당연한 건데 굉장히 지금 반자본주의적인 그 말씀하셨고 그러면 강남에 30억, 40억짜리라도 한 채 있으면 세금 하나도 안 물리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네. 이게 부가 더 그럼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1인 1가구 자유화 정책은 하나의 수치를 얘기한 것보다는 방향성을 제가 이제 공약을 한 거죠. 사실은 재산세가 왜 소득세입니까? 재산세는 보유세 아닌가요? 네, 재산세는 보유세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아닌가요? 그 이중과세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50억 집이 있는 사람이요. 종합부동산세, 죄송합니다. 제가 손가락질해서 종합부동산세 1억 이상을 내야 돼요. 물론 연령별 또 뭐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감면이 되지만 그거는 징벌과세 아닙니까? 가진 사람에 대한 증오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세제를 통합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에 양도세를 낮춘다라든지 좀 전에 그렇죠. 말씀하신 건 이중과세 같은 건 하나로 통합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예 읍세자 모든 세금을 없애겠다는 모든 세금을 없애겠다는 그 발언의 뜻에는 원래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재산이 있는 데 그렇죠? 재산에도 부과합니다 원래. 예. 그러니까 그 재산세라는 재산세가 거는 있죠. 소득세가 아니죠. 보유세인데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최소의 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집을 갖고 싶은 개인의 욕망을 계속 제약시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좋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국가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고도의 불안에 떨게 하고 불편을 갖게 하는 건 저는 그건 국가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방향성을 공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죄송한데 네.
목소리 잘 안 들려요. 저 솔직히 얘기해서. 저요? 네. 다른 분도 그러신지 좀 모르겠는데 크게 이 할게요. 스피커도 안 들리고 아. 지금 육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거리가. 육성으로만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아마 예. 그 사드 배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필요한 물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 아시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대통령이 되시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러니까요. 예, 말씀을 좀 사드는 해주세요. 방어적 무기입니다. 저희를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이거는 자유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사드에 대해서 최초부터 먼저 비굴하게 불중적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도 이렇게 득이양양한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은 제2작전사령관 할 때 사드 배치 현장 총사령관이었어요. 제가 아까 왜 표적이 됐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저희 동기생, 죽음으로 명예를 지킨 이재수 사령관 저희 동기생이에요. 박지만이도 저희 동기생입니다. 제가 사드 배치 총사령관이었어요. 최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드를 배치할 때 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 계실 때 우리가 미사일을 사전에 배치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배치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우리 국가가 자유권적 차원에서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질문 제가 대신 질문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 아까 넷플릭스 DP 말씀하셨잖아요, 김 기자님이, 그죠? 네. 네. 이 DP 관련 이 넷플릭스 드라마 DP 관련해서 이 질문이 또 나왔는데요. 이 DP 드라마가 유행하니까 군대에서 DP병 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포스타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 참 재밌는 표현인데 그거와 연관된 다른 얘기 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 아니 그거는 본인의 질문이- 선택이신데 일단 질문에 맞춰주시는 게 좋죠. 제가 사실은 GP 그 드라마를 말씀은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직접 보진 않았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고 국내 가혹행위 금지는 이미 1983년 5공화국 때 이미 일반 명령으로 가혹행위 금지 명령이 내려간 이후 계속 개선이 되는 건 맞고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차단되는 데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박찬주에게 정책은 없고 과거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못 들었어요. 박찬주에게 정책은 없고 과거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제가 말한 3대 약속, 자유회복, 미래지향, 안전보장 아닙니까? 저야말로 정말 미래를 지향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22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